자, 이번 시간에는 유리함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함수, 함수는 함수인데 앞에 유리라는 말이 붙어 있어. 유리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중학교 2학년 때 유리수라는 걸 배웠어요. 유리수는 뭐냐면 바로 자연수에 0을 포함시키고 그리고 음의 정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연수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을 바로 음의 정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개를 모아서 집합을 만들면 그것을 정수라고 하는데 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와 정수를 합집합하면은 그러면 바로 유리수가 되는 거야. 근데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뭐예요? 라고 하면은 유리수는 우리가 자 정수분의 정수의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들을 유리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수 아닌 유리수는 뭐냐면은 자 정수 분모가 1이 아니면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써볼게. 2분의 1, 얘 유리수인데 만약에 1분의 2라고 이렇게 쓰잖아? 그럼 얘도 유리수는 유리수야. 근데 1분의 2는 분모가 1이니까 얘는 그냥 2라고 쓸 수 있지. 그럼 얘는 뭐고? 정수지, 정수. 그래서 분모가 기하분수로 만들었을 때, 기하분수, 더 이상 약분되지 않는 분수로 만들었을 때 분모가 1이 아닌 그런 수를 유리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수분의 정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유리수라고 하고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에 2분의 루트 3이라고 이렇게 있지. 그러면 얘는 2분의 루트 3 분수 모양처럼 보이는데 얘는 분자가 정수가 아니라 무리수잖아. 그럼 얘는 유리수가 아니라 바로 무리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리수는 정수분의 정수꼴의 수를 유리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유리함수도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분수 모양이 되어야지 유리함수가 된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우리 유리수에서 정수도 유리수고 정수 아닌 유리수도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지껏 배웠던 1차 함수, 2차 함수, 고등학교 이제 2학년 때 되면 배울 3차 함수 이런 함수들을 다항함수라고 이야기해요. 다항식, 항이 여러 개 있어서 다항함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다항함수가 마치 정수와 비슷한 개념이고 그러면 이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가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싶어하는 그 유리함수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분모의 x에 관한 식이 있는 게 바로 유리함수입니다. 분모의 x에 관한 식이 있는 거. 이게 바로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야. 지금 여기 y는 x분의 k라고 이렇게 보이지. 그럼 분모에 지금 x가 있잖아. 그럼 얘가 바로 가장 대표적인 유리함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유리함수에서 우리가 분수에서 분모는 반드시 뭐가 안 된다고 배웠지? 분모는 0이 되면 안 된다고 배웠지. 왜? 0분의 어떤 수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수학에서는 0분의 어떤 수는 정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 정의하지 않는다는 말은 정의가 수학에서의 정의는 약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약속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처럼 보일 때 y는 x분의 k라고 보일 때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정의역은 x가 0이 아닌 실수 전체가 바로 정의역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바로 유리함수,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에서의 x의 범위, 즉 x자리에 넣을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되는 정의역이라는 이야기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는 지금 자, 가장 대표적인 유리함수가 y는 x분의 k라는 이 유리함수고 이건 우리가 어디에서 배웠냐면 중학교 1학년 때 바로 반비례라고 하면서 배웠어요. 반비례. 자, 얘가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바로 그 유리함수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벌써 공부했던 그 유리함수. 그러면 이 유리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알아보면은 우선 정의역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얘도 지금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잖아.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또는 실수 전체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치역은 뭐냐면 자, 얘를 0을 만들려면 어떻게 y가 0이 될 수 있냐면 k가 0이 되면 y가 0이 될 수 있어. 하지만 x에 어떤 값을 넣어서 k가 0이 아닐 때 x에 어떤 값을 넣어서 y를 0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역의 범위도 y가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바로 치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점근선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점근선을 왜 알아야 되냐면 바로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이거든. 자, 쟤는 뭐냐면 점점
근접해지는 선이란 이야기야.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K가 1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한번 그려볼게. 자,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Y축이고 X축. K가 1이라고 생각하면은 자, 식을 Y는 X분의 1이라고 쓰면 X가 1일 때 Y가 얼마니? X가 1일 때 Y가 1입니다. X가 2일 때 Y가 2분의 1이지. X가 3일 때 Y가 3분의 1이야. X가 4일 때 Y가 4분의 1. 이렇게 X의 값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Y의 값이 뭐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억분의 1 0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이야기야. Y의 값이 0에 점점 가까워지는데 0이 될 수는 없지. Y 값이 0이 될 수는 없어요. 이 분모가 아무리 커도 얘는 0에 굉장히 가까운 Y 값이 나오지만 예를 들면 뭐 1조 분의 1 이래도 Y 값은 0은 아니지. 하지만 0.000000000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가까워진 값이고 X가 2분의 1일 때 자, 이 번분수 알고 있어야 돼요. X가 2분의 1이면 쌤이 한번 써볼게. X가 2분의 1이면 분모는 분수고 분자는 분수가 아니잖아. 그러면은 분자도 분수를 만들면 돼요. 어떻게? 1분의 1이라고 쓰면 됩니다. 어떤 분수가 아닌 수를 분수로 만들어줄 때는 항상 분모에 1을 써주면 돼.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 번분수는 아래쪽에 있는 이 수들끼리 곱해서 분모가 되고 바깥쪽에 있는 수들끼리 곱해서 분자가 됩니다. 즉 2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X가 2분의 1일 때 Y는 2고 X가 4분의 1일 때 Y는 4가 되는 거야. 그러면 X가 2분의 1일 때 Y는 2 X가 4분의 1일 때 Y는 4 X가 8분의 1일 때 Y는 8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은 Y도 마이너스 1이지.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2일 때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가 마이너스 4일 때 Y는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주면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고 이쪽도 점을 다 찍어서 연결해주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는 X에 양수를 넣으면 얘들끼리 계산해서 이 분자가 양수잖아. 그러면 X가 양수면은 분자도 양수가 될 거고 X가 음수면은 얘하고 지금 나누기로 연결되어 있는데 계산했을 때 나누기하고 음수하고 양수를 나누게 해주면은 그 결과는 음수가 되지. 그래서 분자의 수가 양수일 때는 X와 Y의 부호가 서로 같기 때문에 자, X가 양수일 때 Y도 양수인 바로 1, 4분면에 그래프가 하나 그려지고 X가 음수일 때 Y도 음수인 3, 4분면에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분자가 양수이면 X와 Y의 부호가 서로 같기 때문에 1, 4분면과 4, 4분면에서 그림이 그려지고 만약에 Y는 X분의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쓰면 자, 이때는 X가 양수면은 마이너스 1하고 나눗셈이 되어 있는데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마이너스 1 곱하기 X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X가 양수일 때 얘는 양수잖아. 양수하고 마이너스를 곱하면 음수되지. 즉 분자의 수가 음수일 때는 X와 Y의 부호가 서로 반대라는 이야기야. X와 Y의 부호가 서로 반대면 그래프가 어디에 그려져야 되냐면 바로 2, 4분면과 2, 4분면은 X가 음수일 때 Y가 양수인 2, 4분면과 X가 양수일 때 Y가 음수인 4, 4분면에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게 바로 분자가 양수일 때는 1, 3, 4분면 이렇게 외우지 말고 X, Y가 둘 다 양수, X, Y가 둘 다 음수 분자가 음수일 때는 2, 4, 4분면 X가 마이너스일 때 Y는 양수 X가 플러스일 때는 Y는 음수 이런 4분면에서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니까 쌤이 이제 점근선 이야기하다 갑자기 K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가 몇 4분면에 그려지는지까지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다 보니까 아까 전에 봐라. 정역이 0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 그랬지. X가 0인 선이 어떤 선이냐면 바로 이 선이 X가 0인 선이에요. X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y축에 다가는 가지만 y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그게 바로 점점 근접해지지만 만나지 않는다는 선, 점근선의 개념이야. 그리고 x의 값이 무수히 커졌을 때, x의 값이 커졌을 때 이 y의 값이 점점 0에 다가는 가지만 0이 될 수 없다고 했으니까 y는 0이라는 점근선은 바로 x축이 y는 0이라는 점근선입니다. 자, 결론을 내릴게. 이 그래프에서, 이 식의 그래프에서 x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x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x가 0이라는 자, 얘가 바로 누구냐면 잘 이걸 알아야 돼요. x가 0이 바로 y축이야. 이 y축이 점근선이 되고 바로 y가 0이 될 수 없잖아. 그 y가 0이라는 바로 이 x축이 점근선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얘들이 바로 점근선이다. 그래프가 점점 다가가는 선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얘는 분자인 K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얘 지금 쌤이 1이라고 썼지. 얘는 마이너스 1이라고 썼지만 얘들이 지금 1이라고 절대값은 둘 다 1이잖아. 그때 이렇게 점이 찍히는데 아까 쌤이 이렇게 점 찍어봤잖아. 만약에 y는 x분의 5라고 한번 이렇게 써볼게. 그럼 x가 1일 때 y는 어디에 찍혀야 되니? 여기 찍혀야 되지. x가 자 2일 때는 2분의 5니까 2분의 5니까 한 이쯤 찍힌다고 해봅시다. x가 3일 때는 3분의 5니까 한 이쯤 찍힌다고 해볼게요. 그럼 대충 이렇게 점 3개만 찍어서 그래프를 그려봐도 자 찍어보니까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어떠니? 아까 전에 이 분자가 1일 때보다 분자가 5일 때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훨씬 먼 쪽에 점이 찍히잖아. 그래서 절대값 k의 값이 커질수록 그래프는 원점으로부터 멀어진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쌤이 그린 y는 x분의 1의 그래프, 요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이 그래프는 원점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점을 하나 찍어서 원점에 선을 끊고 그 다음에 이 선을 계속 연장해서 똑같은 거리만큼 가서 멈췄을 때 이 점이 바로 이 점과 이 점을 원점 대칭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지금 그래프는 원점 대칭인데 우리 원점 대칭은 어떻게 우리가 했었었는지 기억나나? 자, 원점 대칭은 y는 예를 들면 2x 플러스 1이라는 1차함수가 있을 때 얘의 원점 대칭을 하면은 y축 대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x축 대칭을 하면 그게 바로 원점 대칭이라고 했는데 바로 xy의 부호를 이렇게 바꿔서 써주는 게 xy의 부호를 바꿔서 써주는 게 원점 대칭이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y는 2x 마이너스 1 얘가 바로 얘의 원점 대칭이야. 그런데 지금 y는 x분의 1이라는 이 식을 원점 대칭을 하면은 자 y의 부호 바꿔서 쓰고 x도 부호 바꿔서 쓰면 얘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줘도 되잖아.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줘도 되니까. 근데 y는 x분의 1 자 원점 대칭을 해줘도 똑같지. 그 말은 이 그래프 자체가 원점으로 대칭된 그래프란 이야기야. 얘는 지금 원점 대칭을 하니까 식이 다른 식이 나오잖아. 그럼 얘는 이 자체가 원점 대칭이 아니라 얘를 원점 대칭하면 얘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얘는 y는 x분의 1은 얘를 원점 대칭을 해보니까 원래 식과 똑같은 식이 나온다는 말은 이 그래프 자체가 요 안에서 벌써 원점 대칭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야. 자 그리고 이 그래프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한번 봤을 때 자, 그래프가 조금 지저분하니까 여기 한번 지워볼게.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봤을 때 얘를 y는 x라는 선을 한번 그어볼게. y는 x라는 선. y는 x라는 선을 그으니까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면 이렇게 y는 x에 선을 이렇게 쭉 그은 다음에 이렇게 탁 접어. 도화지 접듯이 색종이 접듯이 접으면은 이쪽 부분과 서로 맞닿고 이쪽 부분과 서로 맞닿지. 그랬을 때 얘는 바로 이 그래프 자체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y는 x에 대한 대칭의 그래프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y는 x분의 1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번 해보자. 어떻게? x와 y의 자리를 바꿔주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자, y는 x분의 1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는 y분의 1이라고 써줄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등식의 성질과 조금 다른 얘기. 한쪽 변을 역수취하면 이쪽 변도 역수취했을 때 동시에 양변을 역수취하면은 그 식은 변하지 않고 똑같다고 이야기를 우리가 하잖아. 그래서 얘를 역수취해서 x분의 1은 얘를 역수취하면 y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지. 얘는 얘하고 똑같지. 자, y는 x분의 1을 자 무슨 대칭했냐면은 y는 x라는 그래프에 대해서 대칭을 했어요. y는 x에 대한 그래프의 대칭은 x와 y의 자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식과 똑같다는 이야기야. 왜? 양변을 역수취해도 등식은 성립하니까. 그랬을 때 역수취했을 때 바로 원래 식하고 똑같아지잖아. 그 말은 이 자체가 벌써 y는 x라는 선에 대한 대칭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야. 마지막으로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선에 대해서도 대칭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y는 마이너스 x의 선을 그어주면 이렇게 그어줄 수 있지. 그러면 이 선을 기준해서 얘를 접었을 때 바로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서로 맞닿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 자체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리함수 y는 x분의 k라는 이 그래프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다시 정리합니다. 정의역과 치역이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y가 0이 아닌 모든 실수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점근선이 x는 0이라는 y축을 점근선으로 가지고 y가 0이라는 x축을 점근선으로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분자인 k가 양수이면 1, 4분면과 3, 4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그 다음에 분자가 음수이면 2, 4분면과 3, 4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절대값 k의 값이 커질수록 원점으로부터 그래프가 멀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멀어진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이 그래프는 무엇에 대한 대칭의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원점에 대한 대칭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한 선에 대한 대칭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선에 대한 대칭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될 유리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공부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리함수를 실전에서 써먹으려면 이제 평행이동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 평행이동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 1학기 때.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y는 x-p분의 k 플러스 q라고 이렇게 식을 하나 썼습니다. 이 식은 무슨 식이냐면 y는 x분의 k라는 식을 자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식입니다. 자, 얘 지금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했다는 말은 x의 값들이 p만큼 더 커졌다는 이야기인데 x의 값을 키우기 위해서는 x 뒤에 마이너스 p를 붙이면은 된다라는 거는 평행이동 내가 설명할 때 다 설명을 했었거든. 이게 잘 모르겠으면 나중에 평행이동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 동영상이 있는데 그걸 보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y축에 대해서 q만큼 평행이동했는데 아니 선생님 왜 x축에 대해서는 p만큼 평행했을 때 x-p라고 쓰고 y축에 대해서 q만큼 평행이동했는데 왜 y는 플러스 q라고 써요? 라고 하면 얘의 원래 자리가 어디냐면은 이 식을 다시 한 번만 써주면 자 y-q는 x-p분의 k야. 그래서 원래 y 뒤에 빼기 q를 써서 y의 값을 q만큼 더 키워준 건데 얘가 보기 좋게 함수는 항상 좌변이 y로 시작해야 되니까 이 마이너스 q를 우변으로 이항하면서 플러스 q라고 바뀐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y는 x분의 k의 그래프가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다. 그럼 얘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면 자 처음에 예를 들면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가 여기 있어요. y는 x분의 1의 그래프가 있는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가 4라고 해보고 얘가 2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x축의 방향으로 누굴 평행이동 시키냐면 바로 점근선 y축을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평행이동했고
자,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할 때는 바로 점근선인 x축을, 자, y는 0을 이렇게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해줘요. 그럼 얘가 바로 평행이동된 새로운 점근선이야. 그럼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자, 분자가 양수니까 1, 4분면과 3, 4분면의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겠지.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특히 x축과 y축을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구하고 싶을 때는 여기에 반드시 x에 0을 넣어서 y의 값을 구해보고 y에 0을 넣어서 x의 값을 구해서 여기 점근선, 이 y절편과 x절편을 확인해줘야 돼. 자, 그러면 쌤이 이 식을 한번 써볼게. y는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x 빼기 4,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플러스 2. 자, 그리고 분자인 k는 변함없이 1입니다. 지금 이런 모양이 돼 있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얘 지금, 자, 뭘 구해보냐면은 그래프를 그릴 때 x축과 y축이 어디서 만나는지 쌤이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랬지. 왜? 이건 이렇게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면은 x를 0으로 한번 둬보자. x를 0. 그럼 y는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자, 통분해서 4분의 8이라고 쓰면 얘는 4분의 7이 되지.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0,4분의 7이 된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x절편을 구하려면 y에 0을 넣어야 되지. x절편을 구하려면 y에 0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 y에 0을 넣어주면, 자, 얘는 0은 x 빼기 4분의 1 플러스 2고, 얘를 이쪽으로 이항하면, 자,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2는 x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쓰고, 자, 얘는 어떻게 하냐면, 자, 얘가 지금 분수잖아. 그럼 얘도 분수를 만들어요. 1분의 1라고 만들어. 그리고 좌변과 우변이 둘 다 분수일 때 쌤이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냐면 분모를 꼭 펴올리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분모를 꼭 펴올리면 된다. 그럼 얘 꼭 펴올리면은 마이너스 2 갈로 x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얘 곱하면은 1이 되지. 그럼 이렇게 돼서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x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분의 1, 양면에 4를 더해주면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4가 돼서 얘는 계산해주면은 얘도 2분의 7이 되네. 그럼 얘가 이 정의좌표가 바로 2분의 7,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y는 x-p분의 k 플러스 q의 이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했는데 어떻게 그리냐 하면 바로 점근선을 평행이동해서 그립니다. 점근선을 평행이동해서 그리면 된다. 그리고 그려줄 때 x절편과 y절편 정도는 구해서 그릴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 물론 안 해도 상관없지만은 대부분 문제에서 저걸 구해야지, 대부분이 아니라 이걸 구해야지 풀어주는 문제 유형도 있기 때문에 저 방법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또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전에 처음 그래프 있지. y는 x분의 1의 식의 그래프. 얘는 원점에 대한 대칭이라고 했고 y는 x에 대한 대칭이라고 했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런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이동했을 때는 0,0이 어디로 이동하냐면 바로 4,2로 이동해요. 4,2. 그래서 얘는 원점에 대한 대칭이 아니라 바로 4,2에 대한 대칭이라는 대칭점이 바로 여기서는 p, q만큼 평이동했으니까 p, q가 바로 대칭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칭선은 y는 x가 대칭선이었잖아. 그럼 쟤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어떻게 대칭선이 바뀌냐면 여기 마이너스 q라고 쓸 거야. 마이너스 q는 x 마이너스 p라고 쓸 건데 이 마이너스 q를 1로 넘겨서 플러스 q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칭선이 평행이동 됐다는 이야기고 y는 x에 대해서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이 됐어요. 그 선이 바로 무슨 선이냐면 바로 이 선입니다. 이 선. 4,2를 지나면서 즉 대칭축의 교점을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선. 그리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선도 꺼줘야 되겠지. 얘는 뭐냐면은 여기 마이너스 q라고 쓸 건데 얘는 넘어가서 이항을 해서 플러스 q가 되고 그 대신에 원래 마이너스 x였잖아.
x자리에 x-p라고 써야 돼요. 마이너스를 반드시 바깥으로 뽑아내고 x자리에 x-p라고 써야 되기 때문에 얘를 분배법칙 해주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p 플러스 q가 바로 또 다른 대칭선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 반드시 기억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줄 줄 알아야 된다. 자, 여기의 핵심은 바로 평행이동에 의해서 그래프를 그려준다는 이야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나 하면 이제 유리함수에 대한 모든 개념을 다 정리를 하는 건데, 얘가 이제 조금 얘도 테크닉을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 무슨 테크닉을 생각해야 되냐면, 자, 여기 요 부분 좀 지울게 이제. 자, 식이 이렇게 주어지면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구나 쉽게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주어지면 그걸 찾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얘는 지금 얘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 지금 분모가 1차지 분자가 상수지. 근데 얘는 분모가 1차인데 분자도 1차야. 그러면 쉽게 우리가 초등학교로 다시 돌아가면 얘는 대분수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 대분수.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자연수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3과 4분의 1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이 3에 해당하는 게 바로 얘고, 그 다음에 분모가 얘고 분자가 얘의 대분수인데, 얘는 지금 뭐냐면 얘를 가분수로 만들어 볼게. 가분수 만들면 3 곱하기 4는 12지. 그러면 4분의 13이잖아. 얘가 바로 가분수 형태야. 근데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사실은 나중에 요령을 통해서 다 알게 되지만, 지금은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수 없잖아 지금은.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주는 방법을 연구를 할 겁니다. 방법을 공부를 할 건데, 자, 어떻게 하냐 한번 봐래. 자, 이 지금 가분수를 대분수로 실제로 바꿔볼게. 4분의 13이라는 가분수가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해주냐면, 자, 실제로 이렇게 해. 분모를 여기 똑같은 분모를 하나 써줘. 그리고 13을 넘지 않지만 13에 가장 가까운 수를 하나 곱해줘. 그럼 얘가 3이 되지. 그리고 나서 부족한 부분은 더하거나 빼줍니다. 그럼 이렇게 써주면, 자, 얘가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쪼개면 4분의 1이 되고, 얘는 약분해서 3이 되지. 원래는 3 플러스 4분의 1인데 수학자들이 편의상 자연수와 분수의 덧셈은 더하기 기호를 생략해서 3과 4분의 1이라고 이렇게 써준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방식을 지금 유리함수에서도 그대로 적용해서 쌤이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써볼게. y는 2x 플러스 3분의 몇이라고 할까? 자, 4x 플러스 8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얘가 지금 분모도 1차고 분자도 1차니까, 자, 얘는 지금 가분수 형태인데 얘를 대분수로 이 위의 형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분모와 똑같은 식을 하나 써줍니다. 그리고 갈로로 묶어줘. 갈로로 묶어준 다음에 어떻게? 여기에 적당한 수를 곱하는데 누굴 곱하냐면 바로 이 앞에 얘를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는 수. 여기서는 2겠지. 2를 곱해주는 거야. 이렇게 곱해주니까 분배법칙 하면 4x 플러스 6이지. 그러면 지금 플러스 6인데 여기 원래 플러스 8이 돼야 되잖아. 2가 모자라지. 그럼 이 모자란 2를 여기 써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쪼개주면 얘는 2x 플러스 3분의 2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옆에 쓰는데 약분이 되잖아. 얘는 한번 써보고 약분할까? 2x 플러스 3분의 2 갈로 2x 플러스 3이라고 써줄 수 있지. 근데 얘는 지금 2x 플러스 3, 2x 플러스 3이 똑같으니까 약분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2x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2라고 써서, 자, 얘는 원래 함수가 어떤 함수냐 하면, 자, y는 2x분의 2라는 함수야. 원래 함수는 얘만 가지고 오면 돼. 얘만 가지고 오면 되는데, 근데 얘를 어떻게 했냐면, 자, 보세요. y는 x자리에 뭐라고 쓰냐면, x 더하기 2분의 3이라고 쓸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분자는 그대로 2라고 쓰고, y의 플러스 2는 원래 여기에 마이너스 2라고 되어야 되는데 얘가 옮겨서 플러스 2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y는 2x분의 1이라는 이 그래프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그런 그래프가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얘 그래프를 그리려면 얘를 점근선으로 생각해서 점근선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그려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면 바로 가분수 형태의 유리함수를 대분수 형태로 바꿔주는 방법을 설명했어요. 이거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더 편하게 한번 찾아볼게. 첫째. 자, 분모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잖아. 분모는 0이 되면 안 돼. 아까 전에 이 경우에 분모가 0이 되는 x의 값, x는 0이 아니니까 x가 0일 때가 바로 뭐였냐면 점근선이었거든. 그럼 얘 지금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x는 절대로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면 안 되잖아. 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3, 얘가 바로 점근선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을 여기 이렇게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그려줄 수 있고, 자,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이 있는지 그 점근선을 구해줄 때는 요건 테크닉인데 요렇게 묶어주면 돼. 요렇게 묶어주면 이제 y에 가깝잖아. y에 가까운 두 개를 이렇게 묶어줘. 그럼 2분의 4인데 약분하면 2지. 실제로 여기 2가 나왔지. 그래서 y는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자, 분자가 양수니까 1, 4분면과 3, 4분면 쪽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가분수 형태를 대분수로 바꿔서 그래프를 그려주는 것까지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이야기할게. AD-BC는 0이 아니어야 되고 그 다음에 C가 0이 아니어야 돼. 그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우선 쉬운 것부터 이야기하고 C가 0이 되면 C를 어떻게 써야 되니? Y는 D분의 AX 플러스 B가 돼야 되지. 자, 근데 이렇게 쓰니까 뭐고? 유리함수가 아니지. 즉 AD-BC가 0이 되거나 C가 0이 되면 얘가 유리함수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함수가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AD-BC는 0이 안 돼야 되고 C도 0이 안 돼야 돼. 여기서는 그런 조건이 따로 없지만 여기서는 지금 가분수의 모양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런 조건을 따져줘야 됩니다. AD-BC가 0이 안 돼야 되는 이유는 자, 이걸 가지고 쌤이 한번 그러면 써볼게요. 직접 써서 금방 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얘 지금 아까 전에 우리가 가분수로 만드는 방법을 공부를 했잖아. 가분수를 대분수로 만드는 방법을 공부했잖아. 자, 지금 얘가 가분수니까 자, 그럼 이제 내가 써볼게. y는 cx 플러스 d 분의 자, 분자에 똑같은 cx 플러스 d를 하나 쓰고 근데 이 모양이 똑같이 맞춰져야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 c지. 그럼 여기 c분의 a라고 써주면 됩니다. c분의 a. 그럼 이거 곱해주면은 c분의 c가 약분돼서 ax가 되지. 근데 얘를 보면은 자, 봐래. 플러스 c분의 ad가 있지. 전혀 여기 없는 애가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c분의 ad를 하나 해주면 얘 곱한 거는 얘하고 같이 계산이 돼서 사라진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원래 있어야 되는 플러스 b 있지. 원래 있어야 되는 플러스 b를 이렇게 써줄게요. 그리고 나서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쪼개주면 자, 얘는 그냥 약분돼서 없어지고 y는 그럼 남는 게 누구냐면 얘가 남아요. 자, cx 플러스 d분의 마이너스 c분의 ad 플러스 b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c분의 a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랬을 때 얘가 만약 0이 돼버리면 얘는 전체가 0이 돼서 얘는 유리함수가 아니라 바로 상수함수 y는 c분의 a라는 상수함수가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얘가 0이 되면 안 되겠지. 근데 얘가 보니까 얘 지금 통분해서 한번 쌤이 다시 써볼게요. 마이너스 c분의 ad 그 다음에 얘는 c분의 bc라고 쓸 수 있지. 원래 플러스인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줬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bc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나?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분자를. 그러면 ad-bc의 모양이 나오지. 얘가 0이 안 돼야지 바로 이 함수식이 이런 유리함수식이 된다는 이야기고 얘가 만약 0이 돼버리면 얘가 이렇게 되면 이 전체가 0이 돼서 상수함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하나 달아놨다는 이야기다. 자, 여기까지 따라온다고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역함수 구하는 것을 한번 해보고 우리 유리함수의 개념을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 역함수 구하는 걸 해보고 유리함수의 개념을 모두 마칩니다. 자, 원래 함수가 여기 있네.
y는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인데 얘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니? x항들을 왼쪽으로 보내고 y항을 오른쪽으로 보낸 다음에 마지막으로 x하고 y의 자리를 바꿔주면 역함수가 되잖아. 그런데 시험 칠 때 그렇게 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뭐라고 외우면 되냐면은 얘들 둘이를 자리 바꾸면서 부호를 바꿔줘요. 얘들 둘이를 자리 바꾸면서 부호를 바꿔주면 그게 바로 역함수가 된다는 이야기야.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나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역함수를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일단 이쪽으로 넘겨줘야 되겠지. 그러면은 자, cx 플러스 d 갈로 y는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써주고 자, 좀 글씨가 좀 너무 연한 것 같은데 자, 얘 분배 법칙 해주면은 cxy 플러스 dy는 ax 플러스 b라고 써줄 수 있지. 자, 그리고 좌변에만 x를 남기고 나머지 다 우변으로 보낼 거니까 얘를 좌변으로 보내고 얘는 우변으로 보낼 거예요. 그러면은 cx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ax 그 다음에 얘를 넘기면은 는 마이너스 dy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들을 x로 묶어주면 cy 마이너스 a 가로하고 x는 자, 얘 마이너스 너무 위에 썼네. 마이너스 dy 플러스 b라고 써줄 수 있지. 그리고 나서 얘를 1로 넘겨주면은 자, x는 여기 써줄게요. cy 빼기 a분의 마이너스 dy 더하기 b가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모양이 역함수야. 근데 수학자들이 x축, y축이 뒤바뀌는 걸 싫어해서 y자리를 x로 바꾸고 x를 y로 바꿔서 y는 cx-a분의 마이너스 d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써서 자, 이게 바로 원래 함수 y는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의 역함수잖아. 그 역함수가 바로 이 모양이지. 즉 뭐라고 이야기했지? a와 d를 자리 바꾸면서 부호 바꿔주면 바로 역함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유리함수의 모든 개념이다.